일본 정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가업처럼 대대로 물려받는다는 거. 그런데요, 만약 돈도 없고 빵빵한 집안 배경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그 해답을 쥐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마츠시타 정경숙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전통적인 권력의 판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 만들어진 곳. 말하자면 일본의 미래 지도자들을 찍어내는 엘리트 공장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대체 뭘 가르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대학교 강의, 이런 건 일단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긴요, 뭐랄까, 수도원이랑 군대 훈련소를 딱 합쳐놓은 느낌? 그런 곳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이 학교의 철학은 딱 하나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터득하라.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 과정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걸로 시작해서요. 무려 24시간 동안 100km를 걷는 행군까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모든 훈련이 지원자들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리더의 인격을 그냥 강제로 빚어내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그 훈련을 받으려면 일단 들어가야 하잖아요. 와, 근데 입학은요, 더 힘듭니다. 경쟁률이 보통 30대 1을 그냥 훌쩍 넘고요. 최종 합격자는 1년에 딱 5명에서 10명뿐이에요. 웬만한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자, 그렇게 힘든 관문을 통과하고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정말 전설적인 질문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자네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 이 질문 창립자인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모든 지원자에게 직접 던졌던 질문이라고 해요. 아니, 운이 좋냐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죠?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립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스스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니요, 이건 다 제 실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만함에 빠져서 결국 실패할 거라고 본 거죠. 굉장히 통찰력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독특한 선발 과정과 아까 말씀드린 혹독한 훈련을 거친 졸업생들.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느 정당에 가든 아주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마스시타 DNA라고 부르거든요. 과연 그 DNA의 특징은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정치적 DNA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아요. 안보에 대해선 강경한 매파적 현실주의, 낡은 시스템은 부숴야 한다는 개혁 지향성, 그리고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승리에 대한 집착까지. 이 특성들이 딱 합쳐지니까 이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제3의 정당처럼 일본 정치판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그들의 영향력이 왜 그렇게 막강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의 세습 정치인들은 물려받은 지역구를 챙기는데 온 힘을 쏟잖아요. 그런데 마스시타 출신들은 애초에 기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국가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실제로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로 현대 일본의 중요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졸업생인 노다 유시히코 전 총리. 이분은 지지율이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였어요. 또 마에하라 세이지 같은 인물은 당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는데 중국 위협론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주장했죠. 이처럼 이들은 당장의 인기나 여론에 흔들리기보다는 국가에 필요하다고 믿는 과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의 방향키를 틀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엘리트 집단이 일본에 늘 좋은 영향만 줬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빛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아주 짙은 그림자도 만들어냈거든요.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문제를 낳은 셈이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마스시타 정경숙이 분명 세습정키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건 긍정적인 평가죠. 하지만 그 결과 생각이 너무나 비슷한, 어쩌면 더 획일화된 새로운 종류의 엘리트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하는 비판이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투명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과연 모든 나라에 이런 엘리트 사관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